네,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섹터 역시 이미지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니까요,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도깨비를 형상화한 듯한 모습인데요. 이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 공유 배우님을 이렇게 표현한 이미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도깨비와 AI 데이터 센터와의 연관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 줄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날이 좋아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명대사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날이든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체크 포인트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AI 산업,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챗 GPT 사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전 세계의 이용자가 5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이 전력을 확인해 보니까요. 에어컨 5만 대를 1시간 동안 동시에 틀어놓는 것과 같은 전력을 소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몇몇 빅테크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신규 정책 테마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 만나 에너지 믹스 정책이 나타난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인공지능 100조 원 투자를 골자로 한 AI 기본사회 정책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이 후보 측은 탈원전 정책에서 이제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탈탄소 흐름에 맞춰서 선진국형 에너지 구조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였고요. 이와 관련한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상황입니다. 신성 ENG가 오늘 20% 오르면서 1등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파루는 18%, SK 이터닉스도 17% 오르면서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과연 이 중에 탑픽 종목이 있을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성하준 매니저가 발제해준 두 번째 안건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였고요. 자, 드라마의 명대사를 이 한 줄 평으로 남겨주셨다라는 건 어제 방송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어제는 궁예 성대모사여서 부담이 좀 적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공유 씨를 따라해야 하네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니 사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괜히 또 신재생 에너지 안 쳐다보실까 봐 좀 못하긴 하겠는데 이게 사실 명대사긴 한데 안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 좋아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모든 것이 신재생 에너지였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이제 지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맞춰서 이제 공약들도 여기저기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는 하루가 됐던 것 같은데 자, 남들을 끌고 갈 수 있다,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스타트입니까? 저는 오늘이 충분히 스타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정책주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시 이전 관련 종목들 아니면 또 퓨리오사 AI 관련주 아니면 또 특정 정치인들의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상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정말 급변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데 저는 사실 이전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했었고 사실 이 방송을 주주총회를 참여하면서 몇 번이고 안건에 올려야지라고 타이밍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이전에 오늘 오후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는데 저는 그전부터 이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다 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제가 어제 만나서 차라리 제가 어제 그 궁예 성대모사를 하면서 어제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잡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에
최근에 AI 산업 이 수요에 그러니까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시장도 이에 대해서 장비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이 AI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 고성장하고 있는 이 산업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전에는 뭐 원전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였어요. 특히나 소형 원전들을 건설해서 뭐 시간도 적게 들고 전력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원전만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하고 신재생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같았으면 뭐 여당에서는 원전 쪽을 좀 많이 바라보고 야당에서는 뭐 신재생 쪽을 많이 바라보고 이래서 좀 정책적인 부분이 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는 이 장벽이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에너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제는 원전과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이 어쨌든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초점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뭐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해리스 부통령의 경선이 있었을 때에도 관련 종목들이 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우리나라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원전과 신재생에 갈리는 분위기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에너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이제 정책 테마주,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정책 테마주로서 또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점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석탄과 LNG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 시장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줌으로써 뭐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에너지 구조, 에너지 분야를 좀 많이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특정 정치인의 행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호남 지방 방문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들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 모멘텀까지 좀 재료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번 주 안에는 오늘 출발한 신재생 에너지 저는 단기간 안에 좀 많은 급등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재료이지 않겠는가 해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비판을 많이 하던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 뒤로는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예산안이 계속 편성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꿔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누르고 그에 대한 정책을 또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에너지 믹스 정책을 또 먼저 끌어낸다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K조선처럼 우리가 미국을 좀 에너지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심사도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뭐 미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뭐 소형 원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먼저 선두에 세워서 대장주를 세워두고 우리가 미국에게 조금 더 그에 대한 협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테마성, 정치 테마성의 흐름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일 매니저님, 네. 뭐 신재생 에너지 토픽 종목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지구의 날을 맞아서 기후 환경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일 무슨 날인가 봤더니 뭐 세계 책의 날과 저작권의 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뭐 콘텐츠주, 웹툰주, 이북 관련주 이런 거 내일 좀 주목받을 정책과 관련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요. 워낙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은 사실 주식 시장에 근본이 없죠. 뭐 서로 친하다고 하면은 날아가고 조금만 엮여 있어도 움직이고 그런 게 보이는데 너무 개연성이 없습니다. 앵커님도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지금 이제 성화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하루가 됐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한동안은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두 분이 가지고 온 토픽은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OCI가 나왔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나왔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 OCI 먼저 들어볼게요. 기대치 없는 것부터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건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예. 뭐 OCI 나쁜 기업 아닙니다. 지금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기업이고요. 폴리실리콘 매출액이 한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랑 태양광 쪽에 공급하고 있는 고순도 폴리실리콘이 주 상품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OC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향 매출도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 내용이 나왔는데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바로 OCI입니다.
태양광은 정말 나쁠 게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뭐 폴리실리콘, 뭐 인고, 웨이퍼 이런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을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90% 정도 됩니다. 거의 독점이에요. 이거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깨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반사수의 기대감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OCI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좋은 전망 나오고 있는데 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2조 2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가 더 좋습니다.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2조 5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과 비슷하게 1,1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분할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대비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OCI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자,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의 SK 이터닉스인데 오늘 뭐 장중에도 17%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24%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네. 내일 시초가로 편입이 된단 말이죠. 네네. 괜찮은지 궁금한데 네. 일단은 뭐 모멘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주총회 안건으로 꼭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탑픽 종목으로 SK 이터닉스 말씀드려놓고 목표가 잡아놨어요. 근데 정확하게 1차 목표가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요. 네, 장중에.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라도 방송 편성을 긴급 편성해서 빨리 할까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SK 이터닉스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시켜드리고 싶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 테마에 대한 종목으로서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책 테마에 대한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도 너무 좋은 대응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정책 테마주가 단기간에 움직이는 재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SK 이터닉스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 장대 양봉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기준봉을 세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SK 이터닉스가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뭐 태양광, 풍력, 게다가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관련된 시장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에너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만큼 SK 이터닉스도 당연히 부각이 되겠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ESS 그리고 또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전기를 만들었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기술들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을 좀 찾아보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시장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장대 양봉도 저는 충분히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저점을 딛고 거래량이 저점에서 터진 양봉이다라고 해서 기준봉을 좀 세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오늘 20%대 상승 나오지만 1차 목표가 달성했어? 그럼 2차 목표가 가져가면 되지라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뭐 풍력의 이 터빈 관련된 종목만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 터빈과 패널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뭐 인버터라든가 제어 장치, 저장 장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효율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라. 그러면 SK 이터닉스가 충분히 대장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지금 전력 장비 부분에서는 단연 1등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도 고점에서 뭐 상단에 대한 차익 매물 부담이 있다기보다는 저점에서 거래량 동반하고 이제 출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그리고 펀더멘탈, 모멘텀에 대한 재료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만나봤고요. 자, OCI 뭐 한때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은 이제 꽤 많이 눌려져 있는 상태고 우리 송열 매니저의 또 주특기 아닙니까? 누워있는 종목 살리기. OCI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청진기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저평가입니다. 고점 보시면 16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오늘 종가로 5만 6천 원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항 매물대가 6만 7천 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 매물대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6만 7천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래로 보이는 거래량 중에서 최근에 하나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자, 다음 SK 이터닉스인데 자, 이거 가격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자리가 17,000원이었어요. 17,000원. 물론 뭐 그 상단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래도 1차 목표가 달성했네라고 생각하시고 2차로 잡아보셨으면 좋겠는 자리는 21,000원까지 좀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리가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 저항대 구간대였기 때문에 매집된다라 그러면 더 크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잘 된 게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못하고 좀 눌리면서 억지로 끌고 올라갔다라 그러면 그 종목들은 바로 또 차익 매물 소화하고
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저점에서 매집되던 단계에 거래량이 동반되고 장대 양봉이다. 이거는 기준봉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기준봉 종가 기준으로 더 상단을 높여갈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자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17,000원 1차 목표가 바닥에서 잡아서 더 큰 수익 내셨어도 좋았겠지만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21,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21,000원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도 그럼 당연히 조금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미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오히려 좋아 같은 네.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를 21,000원까지 올려 잡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종목씩 각각 편입이 됐고요. 자, 이제는 수익률을 확인해 보러 갈 차례이죠. 실적 발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실적이 어떨지 보시죠. 흥태윤 매니저가 374%를 나타내고 있는데 화목한 화목팀이 같은 300%대입니다. 319%로 이제는 차이가 55%포인트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자, 개인별 기여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자, 김흥태 매니저가 195, 성하준 184, 김태윤 179, 그리고 송률 매니저가 135%까지 올라오면서 모두 나란히 100%대 세 자릿수 현재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별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의 포트에도 반짝이는 종목이 생겼습니다. GNC 에너지가 오늘 급등하면서 53.61% 현재 1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한화오션 한전기술 그리고 KS 인더스트리도 최근에 편입을 했는데 바로 13%대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의 탑5 종목입니다. 자, 개인별 수익은 2위인데 일단은 노란색 반짝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골고루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핑거부터 HJ중공업, 이스트소프트까지가 모두 30%대, 그리고 5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다 20%를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번 리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송률 매니저님, 네.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저 HD 현대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종목 안 봅니까? 1위 종목은 사실 아직 좀 부족하죠. 지금 뭐 성하준 매니저님도 그렇고 너무 다들 잘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부터 본다고 하면요. 예. HD 현대건설기계 우크라 종전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랑 직접 대화하고 싶다 이런 모션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HD 현대건설기계 이 회사의 밸류만 본다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차트적으로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건설기계 1위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환율수혜 그리고 신흥국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건설기계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건 살짝 거래량입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우크라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HD 현대건설 기계 첫 번째 리뷰해 주셨고 현재 수익률은 5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뭡니까? 네, SPG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PG 오늘 좀 잘 갔습니다. 오늘 한 9.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워낙에 편입을 잘했습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 좀 편입을 했었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SPG라고 하면은 감속기 쪽, 이 감속기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기업이 바로 SPG입니다. SPG는 단순히 로봇 쪽에만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풍력 관련해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살짝 신재생도 묻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G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았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2차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입니다. 3만 원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3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SPG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님 두 종목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일단 저도 먼저 재건주 SY 스틸텍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좀 화면을 또 통해서 좀 같이 좀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같이 드리자면 사실 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뭐 앞서 송렬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재료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전에 거래량 동반해서 터졌던 기준봉의 시가입니다.
이 기준봉의 시가 자리에 정확하게 지지받고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이런 자리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SY스틸텍에 대한 종목을 그 하단 밑으로 밀어내지 않고 거기서는 반발 매수가 붙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반등 흐름 잘 잡혀 들어왔고 거기에 또 재료까지 같이 붙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저는 조금 더 상단을 열어놓고 지켜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반등 나왔고 거래량 동반이 됐다라 그러면 여기에선 재료가 조금만 밀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협상 끝나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재료 끌어안는다라고 했을 때 5,800원 1차 목표가 터치했지만 저는 7,400원까지 또 2차 목표가 잡아놓고 상향 조정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라봐야 할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요. 핑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핑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내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 또 바로 급등세가 또 그렇죠. 나오면서 목표가를 또 터치했고 그 이후에 또 상향 조정까지 해드렸어요. 근데 만약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핑거 갑자기 또 밀리는데요. 걱정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렇죠. 제가 AS를 해드리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시장 흐름을 좀 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STO 토큰 증권이라든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부분들이 없고 법제화돼 있거나 뭔가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차익 매물을 맞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 국면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각 두 종목씩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추가로 못 다른 얘기들 들을 수 있는 밴드와 또 무료 방송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자신감은 제가 1등이죠. 저 여러분들 GMC 에너지 한 50%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에 자세한 투자 전략 정리해놨습니다. 네이버 밴드 송률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 종목이지만 리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가 수익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 네, 시장의 변동성 대응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방송 종료하고 8시부터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1시간 동안 화끈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밴드의 도전 템베거 검색하셔도 좋은 정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총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신의 한 수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